우리 딸에게 전세 싸게 줘도 될까? 안녕하세요. 봄의 세무인 킹세입니다. 오늘은 많은 부모님들이 궁금해하는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우리 자녀한테는 전세 싸게 줘도 될까? 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산입니다. 아빠, 뭐와 하세요? 민지야, 이게 오늘의 주인공들이시네요. 반갑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기 잠시만요. 전화가 와서. 엄마, 나 서울 전셋값 때문에 진짜 미치겠어. 7억도 턱없이 모자라더라고. 뭐라고? 7억이나? 휴, 우리 때는 정말 2천만 원이면 충분했는데. 아빠, 그게 언제적 얘기야? 진짜 월세로 바꿔야 할까봐. 그럼 우리 집 있잖아. 강북에 있는 그 아파트. 아빠네 집? 그냥 싸게 전세 줄게. 영 맞네. 헐, 진짜요? 와, 그 집 시세가 10억 아닌가요? 그런데 솔직히 그 돈도 없는데. 뭘, 가족인데 뭐. 그럼 더 저렴하게 줄까? 세금 뭐 얼마나 나오겠어? 잠깐만요.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정말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뭐가 큰일인가요? 시세 10억 원짜리 집을 5억 원에 전세 주시면 무려 차액인 2억 원에 대한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요? 2억 원에 대한? 시세보다 30% 이상 또는 3억 원 이상 저렴하면 국세청에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저가 임대를 통해 차액만큼의 이익을 보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시가가 4억 원이고 계약 금액이 3억 원이면 약 25% 수준이라 문제 삼을 수준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가가 10억 원이고 계약 금액이 5억 원이면 약 50% 수준이라 시가의 30% 기준 금액을 넘어서 문제 삼게 됩니다. 아이고, 그럼 딸 도우려다가 오히려. 아빠, 괜찮아요. 몰랐던 거잖아요. 게다가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부당행위 계상 부인이라고. 부당 뭐라고요? 쉽게 말해 국세청에서 이건 가짜 거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국세청은 가족 간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식적으로는 전세계약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증여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국세청 조사 사례를 보면 부모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집에서 자녀 3명이 거주했었는데 이를 금전무상대출로 보아 장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행히 조세심판원에서는 임차권을 무상 제공한 것으로 판단하여 납세자에게 유리한 결론을 내렸지만 이런 조사 자체가 상당한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특히 이런 경우들이 더 위험합니다. 같은 집에서 살고 있고 중개인 없이 형식적 계약서만 작성한 경우,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을 충당한 경우입니다. 실제 조사에서 국세청은 신용카드 사용 내역, 우편물, 수취주소, 별도 거주지의 임대료 지급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형식적으로만 다른 주소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는 함께 거주한다면 금세 들통나게 됩니다. 이를 어쩌죠? 지난번 큰애한테 이런 식이었는데, 참. 우리 이 경우가 다 해당되네요. 아빠, 언니도 그렇고 우리 다 같이 집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딸 영영 독립 못하게 되는 건가? 부모 입장에서도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전세보증금을 받았다면 이는 임대소득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전세보증금이 3억 원을 초과하면 간주임대료가 발생하는데 시가와 실제 전세보증금의 차이가 클수록 과소신고에 따른 세무조사 리스크가 높아집니다. 이 경우 추징세액뿐만 아니라 가산세도 부담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자녀와의 전세계약이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합리적 사유가 있고 객관적 증빙 자료를 제대로 갖춘다면 충분히 정당한 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 없이 무상으로 거주하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무상이라고요? 세금 없이요? 네, 집값이 13억 원 이하이고 5년간 무상 거주 혜택이 1억 원을 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그럼 우리 집이 10억이니까 연간 2천만 원씩 가능하네요. 그럼 세금을 내지 않고 살게 해줘도 되는 거네요. 하지만 더 안전한 방법은 제대로 된 전세 계약입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정식 절차를 모두 밟으시면 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하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반드시 취득하고 실거래 신고하고 계약서에 보증금 반환 계획 명시하고 별도 거주 증명 자료를 준비하면 됩니다. 와, 복잡하네요.
가장 중요한 건 입증 자료입니다.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각자 다른 주소지에서의 실제 거주 입증하고 각자 명의의 공과금 고지서, 거주지 인근에서 결제한 신용카드 사용 내역과 그리고 자녀가 나중에 보증금 갚을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 우편물 수취 기록과 자녀의 소득 증명 자료, 전세 보증금 반환을 위한 자금 계획과 과거 금융거래 내역, 합리적 전세 보증금 산정, 인근 지역 전세 시세 조사 자료, 필요시 부동산 감정 평가서, 시세 대비 적정 수준의 보증금 설정 등입니다. 와, 정말 꼼꼼하시네요. 아빠, 그럼 저 이제 진짜로 독립 준비해야겠어요. 정말 나가는 거야? 아빠, 그래야 세금도 안 내고 저도 독립하고 일석이조잖아요. 맞습니다. 가족이라도 세법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자녀의 자립을 돕고 싶은 부모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잘못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가족 간 전세 계약도 일반적인 거래와 같은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3자라면 이렇게 했을까? 라는 관점에서 생각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네, 이제 알겠습니다. 모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게 안전하죠. 상담비 몇만 원 아끼려다 수천만 원 세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자세한 상담 예약 어떻게 하죠? 고정 댓글에 있는 카카오톡 링크로 상담 예약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도 가족 간 부동산 거래 생각하고 계시면 꼭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구독과 좋아요는 기본이죠? 또 만나요.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합니다.